또 이쁘게. 네, 모처럼 박수도 우리가. 저쪽에 보세요. 저쪽에 보면 김영굴 됐죠. 네, 그리고 서린판관 사적비라고 있어요. 제주에 이 서린이라는 판관이 왔는데, 이 고을에 해마다 이렇게 처녀를 바치는 학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린판관이 안 되겠다. 이거는 극복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뱀에다가 제사를 지냈는데 처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지만 저 안에가 동굴이거든요. 폐쇄했어요. 저기 써있기는 이미 지나간 언지에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적 없고 계속 못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동굴이 도로를 가로지어서 일로 옵니다. 요 아래까지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저 도로 한 거를 통과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지금 동굴 아래를. 이따가 들어갈 건데, 그래서 이 서린판관이 뱀을 퇴치하고 이제 더 이상 처녀를 바치는 일을 없게 하자, 어떤 돌아가다가 돌아가셔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 말려 있는 작은 골짜기 있죠? 그거가 오늘 학습 공간이니까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주세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앉으셔도 됩니다. 이런 공간에 지금 이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쪽이 북쪽 방향이에요. 이쪽이 북쪽 방향이면 현재 북극성은 여기에서 약 6.5도, 7도 오른쪽으로 돌린 이쪽 방향이 북극성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북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다면 이 제주 해안은 뺑 둘러서 육지와 바다니까 어디나 땅과 바다의 밀도 차이 때문에 제주는 어디서든 바람이 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북서풍이 많이 부니까 이 방향으로 겨울에 대체적으로 많은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그러면 모래가 날아오는 방향이 대략 이 방향이라는 걸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가 동굴 입구가 지금 있는데 폐쇄해 놨잖아요. 하여튼 교육 목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니까 이따 제가 이제 길을 내면 따라오시면 되고,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 대체적으로 모래가 불어 들어옵니다. 불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이거 나눠드리는 이 룻배가 40배짜리인데요. 가족 부부끼리 앉아주세요. 가족 부부끼리. 네, 그리고 앉는 게 힘들어? 자, 요 플라스틱으로 하나씩, 한 모듬당 하나씩 받아주세요. 자, 요거. 자, 또 와? 학습장이 친절을 자, 요 앞에 보세요, 요 앞에. 카메라 앞쪽으로 오시고요. 자, 보면 여기에 이 까만 게 검은 모래예요. 소설 검은 모래에. 우리가 이따가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월정리해안가 가서 이 하얀 모래를 만날 거고요. 내일 성산일출봉의 수마포와 오정계 일대에서 까만 모래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4일째 송악산에서도 이 까만 모래를 만날 겁니다. 그러면 샬레에다가 얘를 이만큼 두 개를 섞어서 바닥에 올려요. 샬레 어디 갔어요? 모든 별로. 여기다가 투명하게 빛이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룻배를 꺼내가지고, 자,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저 하는 법 잘 보세요. 여기 주먹. 조금 뒤로 물러보실래요? 자, 얘는 배율이 이 40배인데 얘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물체와 얘가 2cm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거리가, 초점 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완벽하게 프로로 자세로 보는 거고요. 요거는 아마추어. 요거는 아마추어고 요거는 프로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육안으로 관찰합니다. 초점이 선명하게. 그래서 하얀 모래가 뭔 형태로 보이는지를 찾아보세요. 까만 모래하고 같이. 샬레가 없으면 손바닥에 다시면 됩니다. 샬레가 없으면 손바닥. 자, 그럼 이제 나는. 자, 조금 거기 공간을 내주시고.
우리 화강암이에요. 제주에는 이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 지하에 수백 미터 아래에 있는데 화산 폭발하면서 끌고 올라온 거 별도봉 딱 하나 한 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석재로서 이거를 제주에 쓴다는 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 한 불가능한 암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화강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화강암 안에 까뭇까뭇한 건 흑운무거든요. 그리고 그 투명하게 쌀처럼 생긴 게 석영이에요. 그리고 백설기떡처럼 하얗게 생긴 부분이 장석입니다. 그러면 요것들이 부스러지면 육지의 모래가 되는 거예요. 육지의 모래, 학교 운동장에서 어린 시절 돌아다니면 바닥에 운동장에 모래 있잖아. 그게 대부분 다 석영입니다. 석영이 제일 풍화에 강하기 때문에 안 깨져요. 나중에까지 버텨. 둥글둥글해질 망정. 그러나 흑운무는 제일 약해요. 제일 토양으로 먼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강하구 쪽에 가면 이런 흑운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석영이나 장석이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지 모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상에 이런 돌이 주가 되기 때문에 석영, 장석 이런 것들이 주예요. 그러면 얘가 하얗다고 하는 건 석영이나 장석일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염산을 이게 절대로 얘를 위로 올리면 안 돼요. 누르지 않는 이상 이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 스포이드 생각나시죠? 그 고무 링 끝에 해가지고 한 거. 그거하고는 달리 이렇게 이게 일회용인데 아주 유용하게 나온 거예요. 이거를 쓰면 누르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리고 올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 물 한 병 저기 사장님 있나요? 물 한 병만 누가 예비로 준비해 주세요. 저 안에 물 한 병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손에 묻으면 바로 물을 뿌려서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화되면서 이 따끔거리거든요. 눈에 안 나타나도. 그래서 이 화강암에 제가 염산을 한번 뿌려볼게요. 뿌리기 전에 혹시 누가 날카로운 칼이나 못 뭐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칼이나 못,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 이 끝으로 그으면 이렇게 됩니다. 거의 태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채취해온 석회암입니다. 일부 대리석화 돼가고 있는데 얘는 그으면 파져요. 약하니까 파진다고. 그래서 이런 석회암이나 대리석으로는 조각을 안 만드는 거예요. 외부에 내놓을 것 같으면 비바람에 여기서 바람보다는 비에 얘가 녹아요. 지금 그 비와 여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것이 관련이 있어서 제주에 세계 자연유산을 준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어디 나가서 암석을 자기가 동전이나 열쇠고리나 못이나 칼로 긁어보면 손톱으로도 얘는 파져요. 손톱보다 무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석회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 조성은 뭐예요? Ca죠. 칼슘이죠. 대문자로 쓰는 것은 각자가 하나의 원소예요. 소문자로 쓰면 그거 붙들어서 하나가 되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CaCO3. 요거는 통째로 탄산이라 읽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앞으로 가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탄산, 칼슘, 방해석이에요. 그래서 굿기에 3번에 들어가는 이 방해석이 바로 이 석회암의 주성분입니다. 산호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자, 그러면 요 2개의 암석이 있을 때 이 화강암에다가 한번 염산을 뿌려보겠습니다. 지금 돌에서 나는 거예요? 옆에서 나는 거예요? 옆에서 나는 거예요. 이 화강암에는 염산과 반응 안 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기에 강원도 영월에서 채취해온 석회암에다가 뿌려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산은 염산은 HCl이에요. HCl. 오늘 좀 고등학교로 온 거예요. 네. 만지면 안 되니까. 자, HCl.
이게 소문자잖아요. 그러면 C 대문자니까 요 한 놈이 원소예요. 이 염소예요, 염소. 얘는 수소잖아. 그래서 염화수소, 염산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염산에는 H가 갖고 있어요. 모든 산은 H라는 수소 이온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산이라고 해요. 질산, 염산, 황산 뭐 이런 거, 아세트산, 집에서 먹는 식초, 이런 산 이런 거에 다 이런 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빗물에는 뭐가 있어요? CO2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죠. 빗물은 H2O죠. 이것이 합성이 되면 H2CO3라고 하는 탄산수가 돼요. 약한 탄산수가. 즉 염산처럼 산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뭐가? 빗물이. 이 빗물이 작용해야 돼. 하늘에서 내려줘야 돼. 빗물을. 그 빗물이 이 석회암과 만날 때 석회동굴이 생기는 거예요. 금방 염산 뿌리니까 녹았죠. 이 석회암 동굴을 하늘에 비가 오면 그게 약간 탄산수가 돼가지고 석회암을 녹여요. 녹이면서 동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녹은 물이 떨어지면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이 증발돼서 날아가면서 도로 이 석회암 성분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종류석이 생기고 석순이 생기고 붙어서 석주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주의 용암 동굴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존재해야 돼요? 석회암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모암이. 제주에는 석회암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물론 시멘트로 지은 건물, 그 건물의 밑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면 하얗게 무슨 낀 것처럼 나와요. 왜냐하면 시멘트로 만든 거잖아요. 콘크리트 건물이. 그건 인위적인 거고 자연적으로는 석회암이 없어요. 제주에는. 자, 그러면 이 염산을 이제 하나씩 드시고 not drink 하나씩 들고 픽. 외국인들이니까 위에를 누르면 안 돼요. 뚜껑 닫아요. 저렇게 이렇게 애타는 사람은 각시밖에 없는 거예요. 뚜껑 닫고 제가 장갑 끼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지금 그 하얀 거 판별돼요? 뭔지? 판별 안 되죠. 그런데 뭔가 하여튼 입자가 있어요. 각진 게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마지막에 월정리 해안가에 가면 얘가 엄청 큽니다. 여기는 바람의 영향으로 해안가 저까지 날라오려면 입자가 크면 못 오죠. 그러니까 해안에서 가까울수록 큰 입자를 떨어뜨려 놓고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작은 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 바로 위에 있는 만장굴에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못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날라오는 에너지 한계가 여기까지야. 김영사굴까지. 그래서 이 김영사굴에 이 석회생성물이 생겨요. 만장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선생님들이 이걸 가져다가 자기 자리에서 남이 하는 거 보고 그래서 나 봤어. I saw it 하지 말고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게 더 불안해요.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될까요? 가져가라고 그래요. 네, 하나씩 가져. 네, 하나씩 가져. 옆 사람 공격하지 말고 끝에 나.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은 염산이라고 하는 이 화학물질이 어느 물질과 결합하면 기체를 내놓게 돼요. CO2를 발생시키는데 그 CO2를 발생시키려면 탄산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래가 지금 탄산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래가. 그럼 이 도대체 흰 모래의 정체는 뭐냐? 뒤에 까만 현무암 쪼가리도 많죠? 거기다가 한번 뿌려보세요. 돌 위에다가. 반응을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미세한 먼지가 같기 때문에. 네. 반응은 할라요. 그죠?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현무암에다가는 반응이 원래 안 해요. 그런데 왜 반응하냐? 이 현무암 쪼가리들에겐 전부 미세한 모래가 날라서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현무암에도 염산이 반응한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X. 그러나 여기 현무암 쪼가리에는 바다에서 날라온 작은 모래들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나눠드린 염산은 다 짜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육지로 도로 갖고 갈 거냐고 완전하게 짠 뒤에 다시 반납시킵니다. 자, 그리고 누빼는 지금 갖고 계세요. 월정리 해안가에 가서 이제 이보다 훨씬 큰 거를 그것도